네, 안녕하세요. 세계시민과 지리 담당 선생님입니다. 이번 2차 정기고사 때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부하시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기후 단원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번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지리정보기술, 우리 지리정보 그리고 GIS 관련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국가의 지리정보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기역은 속성 정보이다. 우리 인구를 나타냈습니다. 그 국가의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냐,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 그곳의 인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속성 정보 맞고요. 그리고 니은 수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국토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전부 다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기억은 맞는 선지에 해당하겠고요. 자, 니은 다음으로 우리 디귿 지역화 전략은요, 세계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확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 현상이 굉장히 확산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김치나 그런 고유의 음식들을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지역의 고유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지역화 전략 혹은 지방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도시 브랜드 I 암스테르담과 같은 사례로 I 러브 뉴욕, 비 베를린 등이 있다. 전부 다 우리 지역 브랜드와 지역화 전략 중에 하나였던 지역 브랜드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미음 지리적 표시되는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국 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인증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 답은 기역, 디귿, 니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니은, 디귿, 리을은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기역과 관련된 선지, 속성 정보, 공간 정보, 관계 정보를 비교하는 것, 구분해 주는 것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렸던 GIS 그 중에서 중첩 분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중첩을 했을 때 최적의 국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 최적의 국가를 도출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자체는 접근하기 되게 쉽습니다. 합산 점수가 가장 큰 국가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식수 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0초가 50 미만, 50에서 70 그리고 50 미만 이걸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진하게 칠해진 70초가 1점을 부과합니다. 자, 이 국가 1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곳 2점 부여하면 됩니다. 2점, 2점, 나머지 50 미만 3점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GDP 역시나 15가 초과가 된다. 가장 진하게 색칠된 것일수록 우리 1점을 부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2점, 나머지 3점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에 의한 사망 인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망 인구가 80이 초과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하게 색칠된 곳 3점 부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2점, 나머지 1점 이렇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A, B, C, D 이 값을 전부 다 더해 보세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4, 그리고 1 더하기 3 더하기 2, 6, 그리고 3 더하기 3 더하기 2 몇인가요? 8. 기본적인 산수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9.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1, 5. 죄송. 5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합산 점수가 큰 국가, 우리 바로 디귿 국가입니다. 이 국가 이름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요, 사실 계산, 우리 산수만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요, 우리 GIS 중에서 중첩 분석, 이 다양한 데이터를 중첩시켰을 때 가장 최적의 국가가 어디인지를 묻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드라고 불리는 국가, 바로 디귿 국가였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단원 관련된 기출 문제는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와 인간 생활 단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단원 여러분 주요 종교들의 키워드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선지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리 보고서의 일부이다. 우리 가나다 종교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를 딱 찾아볼게요. 자, 연꽃이 키워드이진 않지만 여기 중생을 구제한다, 보살에 비유한다라는 키워드를 봐서 우리 불교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오렌지꽃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스크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죠. 우리 이슬람교. 그리고 하얀 장미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피, 우리 크리스트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가의 주요 성지로는 메카와 메디나 등이 있다. 우리 이거 이슬람교와 관련된 선지고요. 나의 발상지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이슬람교의 발상지 서남아시아의 메카에 위치했다. 우리 핵심적인 키워드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툭 튀어나온 아프리카 대륙 옆에 툭 튀어나온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는 메카라는 곳에서 이슬람교 발생이었습니다. 우리 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의 신자들은 윤회 사상을 중시한다. 우리 불교 혹은 힌두교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제가 신자 수 절대 까먹지 않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리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렇게 글자 수로 한다면은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신자 수가 적을 것이고요. 기원한 시기는요, 제가 학습지에 첨부해준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힌두교와 불교가 우리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죠. 그리고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크리스트교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옆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파냐 남부 그라나다 지방에 위치한 알람브라 궁전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알람블라 궁전은 가를 믿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 아라베스크 문양 그리고 알라라는 키워드를 봐서 침입한 종교는 우리 이슬람교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종교는요, 십자가, 성당, 그리고 성모상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는 민족 종교이다.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의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 낮 동안 금식을 한다. 라마단 우리 이슬람교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가는 나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글자 수가 적적. 네, 틀린 선지. 그리고 나는 가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이슬람교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종교였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다. 우리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서로 너무나도 다른 종교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 그 뿌리는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유일신 종교에 해당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5번 우리 힌두교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 중에서 힌두교만 유일하게 다신교, 다양한 형태의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학습을 했었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나오시면은요, 절대 겁을 먹지 마시고요. 눈에 띄는 지표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자, 저는 가나다 중에서요,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유일하게 다 종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신자 수가 많이 있네요. 우리 아시아 국가의 신자 수가 많은 불교에 해당할 것이고요. 나는 솔직히 다른 데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는요, 유일하게 가 종교의 숫자만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자가 분포하고 있는 이슬람교에 해당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크리스트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우리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 바로 나왔네요. 자, 나의 대표적 선지는 룸비니와 부다가야이다. 우리 불교와 관련된 성지였었고요. 대표적인 종교관관 십자가 종탑이다. 크리스트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슬람교는 크리스트교보다 기원 시기가 늦고요. 세계 신자 수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순으로 많다니까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지도 혹은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거 생각해 주세요. 눈에 띄는 거. 자, 먼저 우리 이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딱 이렇게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해당할 것이고 A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아시아 권역에 굉장히 여기 말고요. 우리 여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더 눈에 띄네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우리 과거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크리스트교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C는 크리스트교. 마지막 남은 이 흰색 B는요. 불교에 해당하겠죠?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믿는.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요, 사실 여기랑 여기에는 거의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교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이슬람교의 발상지는 남부아시아이다.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였죠. 서남아시아의 메카에서 기원한 종교였고요. B는 라마단 기간으로 불리는 금식 기간이 있다. 이거는 이슬람교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C의 대표적인 종교경건으로 사리가 봉헌된 탑과 불상, 이거 불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슬람교는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지 않습니다.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종교가 우리 이슬람교였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크리스트교는 이슬람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가 훨씬 더 신자 수 많네요. 5번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편 중구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키워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라베스크, 스테인글라스, 성화, 그리고 사원과 탑, 이런 키워드를 봐서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소를 신성지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리 힌두교와 관련된 선지였고요. 나의 신자에게는 성지 순례가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슬람교 관련된 선지였습니다. 신대륙의 식민지 과정에서 확산되었다. 신대륙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제외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을 보통 신대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륙에 있는 국가들 주로 어떤 언어를 쓰나요? 그쵸, 여러분, 영어 쓰는 국가잖아요. 한마디로 과거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우리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많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가는 서남아시아 그리고 다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 메카에서 기원이 되었고요. 불교는요,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신자 수가 많지만요, 기원은 남부아시아에 해당하는 인도에서 기원이 됐다. 우리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옳은 선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신자 수가 적다. 답은 4번. 기원이 된 지역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교 문제입니다. 성지 순례 코스가 나왔네요. 키워드 찾아보면은 우리 부다가야, 룸비니 이런 키워드 보면은 우리 불교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모스크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 여기가 이슬람교, 그리고 카가 불교에 해당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불교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 해당하는 선지이고, 불상과 불탑, 우리 불교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그리고 가는 나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불교가 더 먼저 태어난 종교라 했죠. 이슬람교 막내입니다. 그래서 답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세계 총 신자 수가 많다는 이슬람교가 훨씬 더 많으니까 틀린 선지. 불교와 이슬람교 전부 다 보편 종교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키워드와 그거에 해당하는 종교가 바로바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복습을 꼭 한번 다시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구와 국제 이주 단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독 그래프랑 통계 자료가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니까요, 여러분. 좀 통계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리 어려운 통계 자료가 나와도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국가 유형 있죠? 우리 선진국 유형,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진국 유형, 그리고 개발도상국 유형, 단순히 못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아주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많이 태어났던 아기들이 나이를 먹어서 자란 상황이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지역이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프리카 유형입니다. 여전히 농경사회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소년층, 아기들 인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 세 가지만 구분해 주시면요,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 볼게요.
세 지역의 유소년 인구, 우리 아기들과 그리고 노년 인구,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사실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최근에 현재 값만 보셔도 저는 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자, 일단은 65세 우리 노년층 그리고 0세에서 14세 유소년층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이 네모, 우리 다에 해당하는 건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노년층 인구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곳, 우리 세 개의 국가 유형 중에 어디였었나요? 그쵸, 우리 선진국 유형에 해당했죠. 우리 선진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선진국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 높다 보니까 출생률은 낮아지고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년층 인구 가장 많은 곳 네모를 선진국 유형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요. 이 동그라미예요. 우리 가를 보니까 아기들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유형인 우리 아프리카 유형 그리고 나머지 세모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 유형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대륙이지만요. 사실 이 대륙도 우리가 선진국이 많이 속해 있는 대륙,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해 있는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식으로 유형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 아프리카, 나 아시아, 다 유럽에 해당하는 2번 W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인구 특성을 나타냈다. 우리 0세부터 14세 아기들 그리고 15세부터 64세 우리 청장년층 여러분과 그리고 저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에 해당했죠. 자, 체크된 국가를 보니까요. 일단 여기 독일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굳이 독일인지 몰라도요. 선진국 유형이다 정도만 파악을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가 뭐 말리라고 부르는 국가인지 몰라도요. 아프리카 유형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접근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요. 자, 가 유형 우리 0세부터 14세 아기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프리카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선진국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아프리카 유형 말리는요 독일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당연히 어린 애기들 유소년층 인구가 높아질수록 중간에 있는 나이는 훨씬 더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하지만 기출 선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쭉 풀어보자면요. 자, 말리는 독일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경제적인 발전 수준 우리 선진국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공부를 했었고 나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총 부양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요. 부양 인구랑 피부양 인구를 나눈다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청장년층 인구에 비해서요. 돈을 벌 수 없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굉장히 힘든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더한 값을 이제 비율로 나타낸 게 바로 총부양비, 인구 부양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분자와 분모 관계로 봤을 때 이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청장년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 값은 어때집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그 도출되는 값은 작아지죠. 한마디로 부양비가 낮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청장년층이 작아질수록요. 부양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독일은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말리에 비해서 청장년층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낮다가 옳은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 꼭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령화 지수 제가 학습지에 실어놨는데요.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층을 이제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이 많으면 노령화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노년층 우리
독일 선진국 유형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나 노령화 지수가 높다가 옳은 선지일 것이고요.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이 위치하네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는데 여기 나온 뭐 중위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라든지 부양비 그리고 노령화 지수 개념 여러분 꼭 잘 숙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이동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거리 조락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지 못해도요,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이동을 했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폴란드와 튀르키예, 여기 일단 독일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색칠이 좀 이상하겠네요. 여기는 우리 두종쿠의 국가, 우리 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C는 미국에 해당합니다. 자, 폴란드와 터키 전부 다 우리 독일 주변에 있는 우리 동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A, 독일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나는요, 멕시코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제적 이주의 사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나는 C, 미국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가는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공통점이 어딘가요, 여러분? 그쵸? 남부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산유국, 우리 서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산유국들은요. 그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빌딩, 도시를 이제 쌓아야 되는데 그 도시를 쌓는데 사용되는 노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었죠? 그쵸, 우리 남부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이 서남아시아 지역들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한 도시 경관들을 발달시켰다라는 내용들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남부아시아 인구들 중에서도요, 청장년층 남성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인구 피라미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발달되는 거 학습한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학습지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 그래서 다는 우리 서남아시아 산유국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B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옆에 역시나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로코라는 나라,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이 아마 됐었을 텐데 우리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아프리카에 속하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 바로 모로코라는 국가인데요. 지중해 주변에 위치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모로코라는 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리아에서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던 국가죠. 여기 시리아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로부터 튀르키예로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다. 마지막, 선생님 근데 시리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가까운데 왜 C가 아니라 B인가요? 왜냐하면요, 다 그래프를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리 남부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국가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 C에 해당하고요, 나가 B에 해당을 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곳을 골라라. 역시나 똑같이 우리 선진국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유형에 해당하는 알제리,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도상국 유형에 해당하는 우리 폴란드라고 하는 동유럽 국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딱 3개의 유형에서 하나하나씩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거는요, 중요한 게요, 이 지표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구의 순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게 인구가 우리나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던 인구의 사회적 이렇게 치네.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빼야 순수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인구의 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증가 혹은 인구의 순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인구의 순이동 A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B랑 C는요, 인구가 빠져나갔다, 인구 유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A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어떤 유형이었었나요? 그쵸,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해외로부터 노동자가 들어온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높은 우리 선진국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 우리 선진국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B랑 C를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봐보세요, 여러분. C,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우리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 증가 플러스 들어오고 나간 우리 사회적 인구를 더한 값을 인구의 총 증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C는 사회적 증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구 유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 증가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 우리 아프리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 알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B가 이제 개발도상국 유형에 해당하는 폴란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유럽에 위치하고요. C, 알제리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아니죠. 그리고 A는 C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A, 독일 선진국 유형이고요. C, 아프리카 유형입니다. 선진국 유형, 노년층 인구 비율 높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도상국 유형은요, 아프리카 유형보다 출산율이 높다. 아니죠. 우리 아프리카 유형 출산율 혹은 학교 출산율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국가 유형이었습니다. A랑 A, B, C 중에서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 A, 선진국 유형에 해당하는 독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은요, 약간 좀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현된 두 국가의 인구 이동에 대한 공통된 설명,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시리아라는 국가가 있네요. 공통점이 뭔가요? 그쵸? 비교적 최근에 우리 2000년대에 내전 혹은 분쟁, 전쟁이 발생한 국가죠. 그래가지고 분쟁 발생에 따른 난민의 이동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지 다모지도 보자면 고급 전문 기술의 인력들의 유출, 우리 두뇌 유출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한 일시적 이동이다. 우리 이슬람교 신자들의 메카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에너지 자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제가 말했던 에너지 자원과 국가들의 관계만 잘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석 에너지의 소비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언급돼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나라였죠? 그쵸, 석유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란,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같이 있네요. 우리 이란 천연가스와 관련된 국가였습니다. 이란이랑 캐나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국, 인도네요. 우리 최근에 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탄을 떼우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국가들입니다. 석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작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언급되어 있네요. 전부 다 석탄과 관련된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주로 혹은 소비되는 국가들의 명칭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뭐든지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말고요. 특징적인 애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시기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우리 석탄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냉동 액화 기술,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선지 맞네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고, 석탄은요, 신생대가 아니라 우리 고생대 지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오염 배출량이 적죠. 괜히 천연이란 이름이 붙은 게 아니겠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 당연히 석유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에너지연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냈다. 오스트레일리아랑 이란, 너무나도 핵심적인 국가들 아닙니까? 제가 강조했었던 우리 호주,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불리는 고기 조산대가 위치하고 있어서요. 석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란 하면 우리 천연가스 꼭 기억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요, 2000년이나 2018년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있는 거 우리 A 석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란은요, 보세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율도 가장 높네요. 천연가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국가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B가 석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얘는 오히려 늘어났죠. 그래서 줄어든 석탄, 그리고 사용량이 늘어난 천연가스,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자, A, 석탄은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 그리고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건 석유였죠.
그래서 틀린 선지. B.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정답이죠. 우리 1차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석유, 그 다음이 석탄, 그 뒤를 잇는 게 천연가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선지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천연가스보다 석탄이 훨씬 더 먼저 사용됐죠. 우리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액화 기술, 이 순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라는 2018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량 비율이 높다. 천연가스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니까 틀린 선지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똑같은 유형입니다.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나타냈다. 인도랑 러시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했던 국가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인도,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유형에 해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석탄의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국가죠. 그래서 인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 석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러시아, 우리 모든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요. 유독 천연가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서 소비량이 많네요. 석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유는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바로 정답이 나왔고요. 냉동 액화 기술, 우리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선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요. 석유,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고요. 그리고 상용화된 시기는 상용화된 시기는 제가 얘기했던 이 산업혁명 자동차 냉동 액화 기술에 따르면은 석탄이 석유보다 훨씬 더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해 주세요. 선지가 다 반복이 되죠.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에서.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적인 수출국은 러시아 나왔고요. 우리 파이프라인 나왔습니다. 제가 천연가스 단원하면서요 주로 언급되는 게 첫 번째가 이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죠. 뱃길,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방법이요. 냉동 액화 수송선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육지상에서 운송하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가인데요.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한다. 그래서 가는 천연가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대요. 대기오염 물질 많이 나온답니다. 석탄 체크해 주시고, 현재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대요. 수송용 사용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는 석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천연가스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했다. 맞네요. 답 1번 체크해 주시고, 석탄은 고생대, 산업혁명-에너지원 우리 석탄이고요. 그리고 연소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건 석탄입니다. 천연가스, 천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고요. 수송용 연료로 더 많이 사용되는 건 다 석유에 해당하니까 모두 틀린 선지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력, 지열, 태양광 중에 하나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우리 자연 지리적인 특징을 떠올려 주시라고 했었죠.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 뜨거운 지하수, 온수, 온천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우리 지열 발전, 판의 경계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열 발전이고요. 브라질 나왔고요. 우리 아마존 열대우림 나왔습니다. 열대우림, 열대기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이고요. 아마존 강 굉장히 거대한 대하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 유리할 것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붕에다가 1조량과 1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 광 에너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의 생산이 유리하다. 우리 수력 발전에 해당하는 선지니까 틀린 선지다. 왜냐하면요, 물이 빠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경사가 급하고 낙차가 존재해야 물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 수력 발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곳, 풍력 발전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판의 경계부. 네, 잠깐만 이게 끊겼는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부의 잠재력이 크다. 우리 지열 발전에 해당하는 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린 선지
가는 다보다 지열은 태양광보다 주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다. 태양은 낮에만 뜨기 때문에 태양열이 주야간의 발전량이 더 크겠죠. 이건 태양광과 관련된 선지이고요. 수력 발전은 태양광 에너지보다 발전량이 많다. 제가 수력 발전할 때 언급했던 선지였죠. 우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발전량이 많은 에너지는 바로 수력 발전이다.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노르웨이 우리가 위치까지 체크했던 국가죠. 어디였습니까? 그쵸.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빙하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 빙하가 녹은 물로 수력 발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점선, 그러면 수력 발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에스파냐, 우리 스페인 어떤 기후가 집에 넓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여름철이 덥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건조하다는 거는 구름이 없다는 뜻이고, 구름이 없다는 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에스파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얘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에스파냐에서 높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가 태양 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영국 우리 CFB 서한 해양성 기후 나타나는 곳입니다. 연중 바다로부터 편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바람이 불어오는 국가라고 설명을 해서 다가 풍력 발전이다. 그래서 정답 수력 태양광 풍력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에스파냐 풍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많은 국가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우리 환경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A, B, C, D가 각각 어떤 환경 문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면요. 먼저 A의 특징은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이면서 여기서 발생한 그 대기 오염 물질이요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주변 국가로 퍼지게 됩니다. 주변 국가까지 피해를 끼치는 우리 산성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 중국 동부 해안 지역 역시나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성비 피해, 여기 북아메리카 미국의 동부 지역 마찬가지 산성비 피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B 지역은요 공통적으로 적도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도 주변 어떤 기후 나타나고 있죠? 그쵸? 열대우림 기후 나타나고 있죠. 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문제, 열대림 파괴 문제에 해당할 것이고, 자 C를 보니까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막 주변에 있는 지역마저도 사막이 되는 현상, 사막화 현상이라고 학습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다 주변에 해류가 모이는 곳에 무엇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 쓰레기, 해류를 타고 넘어온 이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성을 만든다라는 내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죠. 우리 유럽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넓게 영향을 끼치는 C가 산성비에 해당할 것이고, 적도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 열대림이 파괴되는 곳, 우리 B가 열대림 파괴, 마지막으로 사막 주변에 있는 지역마저도 황폐화되는 현상, A가 사막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환경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가하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워드, 아마존 분지, 그리고 숲이 사라진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습들, 숲이 사라지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열대림 파괴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아랄해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우리 스탄 국가들 과거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요. 건조한 기후니까 우리 목화 생산이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근데 이 목화 생산을 위해서 과도하게 물을 끌어다 오는 관계 농업이 실시된 지역이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 과거에는 이제 항구 도시였으나 현재는 이제 사막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막화 피해 지역 아랄해 인근이었습니다. 가는 토양 침식을 신화시킨다. 우리 열대림, 나무가 없어진다는 건요. 그 나무의 뿌리가 잡고 있는 토양마저도 쉽게 쓸려 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안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기후 지역인데 우리 나무의 뿌리까지 사라지면은 당연히 토양 침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는 선지 몬트리올 우정성 우리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협정이었으니까 틀린 선지고요. 나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사헬지대 맞습니다. 우리 사하라 사막 인근의 지역, 우리 사헬지대 사례도 살펴봤었고요. 경작지 확대와 과도한 관계농업, 특히 목화 관계농업이 주요 원인이다. 맞는 선지. 그리고 모두 식상의 감소를 초래한다. 열대림 배고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 황폐화 되는 거 전부 다 식생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역시나 여러분 국제환경협약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오, 존 그리고 존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막화 또는 열대림 중에 하나이다. 초원, 불모지, 유목민들, 몽골 이런 키워드 초원이 점점 사라진대요. 우리 사막화 현상이고요. 사막화로 인해 식량 생산의 감소와 난민의 증가를 초래한다. 우리 환경적 이주 할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바젤 협약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바나나 우유 기억해 달라고 했죠. 바유,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틀린 선지, 사헬지대 아라레 주변 대표적인 사막화 현상의 사례 지역이고요. 열대 우림에서의 경작지와 방목지 수성이 주요 원인이다. 열대림 파괴와 관련된 선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얘기한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그 세계지리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은요. 그 환경 협약과 환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협약에 체결된 도시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의 위치와 이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그리고 오존층 파괴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나왔습니다. 우리 해양 너 빨리 뛰어. 너 빨리 도망쳐. 런해. 우리 런던 협약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고요.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 그리고 몬트리올 캐나다의 몬트리올 마지막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도 온실가스 감축해라. 우리 세 번째로 등장했던 파리 협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리우 협약, 그 다음이 이제 도쿄가 아니고 교토 의정서, 마지막이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배출권 거래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 파이팅 하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십시오. 고생했습니다.